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매니아 학교입니다. 2024년의 주인공이죠. 10월에 출시되었던 UCS의 리뷰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바의 함선 UCS입니다. 매니아들의 평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아서 박스를 뜯기 전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 매력에 대한 이유는 차근차근 챕터를 곱씹어가며 느껴보시죠.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봐주시는 센스, 레고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 채널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죠. 렛츠고! 레고 75397 자바의 함선 UCS 제품입니다. 부품수는 3,943피스에 가격은 $500, 국내 출시가는 649,900원입니다. 피스수 대비 가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를 넘어선 가격입니다. 1,400원이 넘어선 $1 환율을 적용받아 레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우리 레고 매니아들에게는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점이 이 제품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박싱을 해보죠. 박스가 상당히 작아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두께감은 여전히 묵직해 보이는데요. 이 겉박스를 언박싱하면 자바의 함선의 영화 속 장면들이 보이고요. 그 속엔 다시 자바옷과 우리의 슬레이브 레아 공주가 슬며시 반겨줍니다. 다시 뚜껑을 한 번 더 벗겨내면 펠라셔스 B 크럼이 반겨주는데요. 속박스는 총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박스로는 맥스레보의 아트박스를 베이스로 퀄리티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의 종이 포장은 이제는 당연시되는 느낌. 신기했던 건 저 커다란 종이 봉투에 든 게 바로 함선의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구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자바옷의 머리와 몸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종이 포장해 놓았는데 매니아들을 위한 섬세한 배려 아주 좋습니다. UCS의 얼굴인 명판 또한 따로 포장되어 있더군요. 이번 미니피규어의 구성은 한마디로 놀랍고도 아쉬운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 이유는 각각의 미니피규어들의 등급을 나누어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3PO입니다. 등급은 D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입니다. 루크의 랜드스피더 UCS나 C3PO 제품에는 들어있는 그 흔한 듀얼 몰드의 측면 프린팅을 포함한 다리의 표현이 이 자바의 함선 UCS 제품에는 동봉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너무나도 노멀한 C3PO는 이 UCS 제품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품이라 더 이상의 설명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포추나입니다. 등급은 C입니다. 먼저 헤어는 보바펫의 아련실에 등장했던 그 모양과 동일합니다. 헤드의 눈동자는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전작의 비포추나보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다만 토르소와 다리의 프린팅이 상당히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요거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요. 다음으로는 맥스레보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전작의 자바의 함선에 동봉되었던 그 맥스레보의 몰드와 동일합니다. 색상도 거의 동일해 보여서 차이점을 느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전작과의 차이점이라면 헤드의 색상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작의 맥스레보 헤드가 살짝 연해 보이는 느낌? 전종을 목표로 도전하는 컬렉터들에겐 과거에는 수집하기 상당히 애를 먹었던 미니피규어를 레고사에서 한 번 더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느낌인데요. A를 주기 미안할 만큼 개성 강한 미니피규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왼쪽부터 비잠, 우프, 키타바입니다. 이런 악역들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디오라마를 즐길 때에는 이런 단역들이 많을수록 더욱 재미있게 연출을 즐겨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미니피규어들이 저에게는 더욱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프의 헤어피스는 컬렉터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독특하고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레아 공주 다음으로 핫한 미니피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무리한 가드의 표현 역시 훌륭하지만 앞서 출시했던 보바펫의 아련실에 등장했던 미니피규어와 동일하여 패스. 다음으로는 R2-D2입니다. 등급은 B입니다. 몸통 뒤편이 프린팅이 된 노멀한 신형 R2-D2의 버전에 디테일한 음료를 서빙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자바 헛의 함선 파티에 잘 어울리는 포지션입니다. 다음으로는 샬라서스 B 크롬입니다. 등급은 B입니다. 전작 대비 좀 더 디테일이 추가되었는데요. 귀가 좀 더 얄쌍해지고 가슴털이 좀 더 풍성해진 느낌
느낌을 줍니다. 그 외에는 동일해 보이는데 이번 미니피규어의 유일한 단점은 눈동자의 표현이 생략된 점입니다. 뭔가 영혼 없는 인형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이 미니피규어가 저는 만족스러운 편인데요. 이유는 전작과의 이런 특이한 차별성이 저에게 수집욕을 자극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기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바 더 헛입니다. 뭔가 큰 변화를 기대했지만 앞뒤로 보이는 조금 달라진 프린팅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전작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예 복장을 한 레아 공주입니다. 우선 핫 이슈였던 다리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살색과 치마를 표현한 듀얼 몰드의 구성입니다. 다만 다리의 옆면과 뒷면이 빨간 베이스만 표현되어 이게 치마인지 아니면 쫄바지인지 수영복인지 요가복인지 반바지인지 도무지 좀 잡을 수 없는 표현 방식입니다. 옆과 뒷면에도 치마를 표현한 느낌의 프린팅을 했다면 차라리 이게 치마구나라고 이해했을 텐데요. 물론 그래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레아 미니피규어들의 특징이었던 치마 옆으로 보이는 살색 다리의 표현이 이번 UCS 제품을 통해 사라지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UCS라고요. 어른들의 장난감인 UCS에 이런 단순하고 매력적인 살색 표현을 제안하다니 이건 많은 스타워즈 매니아들에게 레고사의 표현을 강요하는 느낌이라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건 헤어 부분이 환상적으로 리뉴얼 되었는데요. 금장 장식의 디테일이나 어깨 아래로 내려오도록 연출한 머릿결의 표현은 정말 예술이다 라고 할 만큼 완벽하고 섬세한 구성입니다. 토르소의 뒷부분은 기존에는 없었던 좀 더 여성적인 음영을 추가하여 레아의 매력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레아들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리뉴얼된 이번 슬레이어 레아의 등급을 S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번 미니피규어의 구성은 사실은 완벽하다거나 화려하거나 멋스러운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좀 다르거나 특별함 때문에 가치를 부여받은 미니피규어들이 대부분인데요. UCS만을 위한 독특하고 멋스러우면서도 특별한 그 무언가가 조금은 결여된 구성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에피타이저인 미니피규어의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 게임인 자바의 함선 빌드를 리뷰해 보도록 하죠. 미니피규어의 구성과는 다르게 상당히 수준 높은 빌드를 보여줍니다. 실내와 외부의 모든 부분이 조립하는 내내 즐거움 그리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우선 함선의 뼈대가 되는 테크닉 부품을 정교하게 연결하여 그 위로 시스템 브릭들을 촘촘하게 연결했기 때문에 정말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묵직하지만 흔들림 없는 하부의 구성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위로 보이는 바닥면의 모서리들을 깔끔하게 타일 브릭을 이용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뒤쪽에는 동력의 배기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구성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지만 디테일을 살리는 측면이라 만족합니다. 이 함선을 지탱하는 3개의 받침대는 나름 견고하고 높이로 짐작하건대 지면 위로 조금 낮게 날아다니는 이 함선의 컨셉과도 잘 매칭됩니다. 또한 자바의 함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패널의 굴곡을 정교한 빌드를 통해 구성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함선의 얼굴이 되는 앞부분의 경사와 굴곡을 미친 퀄리티로 빌드업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놓고 보아도 그 세련된 빌드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선으로 설계된 옆면의 패널들을 따라 뒷면 역시 둥근 모양의 타일 브릭과 함께 멋스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야말로 UCS를 구성하는 중요한 디테일이죠. 양옆으로 패널들은 아래로 내려서 실내 구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무대 양옆으로는 창문을 표현하고 있고요. 레아를 자바 뒤편의 무대로 올리고 패널을 닫아 창문을 올리면 딱 맞는 비율로 레아를 밖에서 감상할 수 있죠. 함선 양옆으로 달려있는 이 날개는 조향을 하거나 속도를 관여하는 느낌입니다. 키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전시 공간에 따라서 벌리거나 함선에 밀착하여 배치가 가능합니다. 함선의 또 다른 장점은 도체 표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된 도체 사용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번 UCS에 포함된 돛은 두꺼운 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제법 빳빳하고 힘이 있어서 전시를 장시간하여도 습도 관리만 잘 된다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전시가 가능할 것 같더군요.
도체 크기와 디자인 각도 등이 함선을 더욱 멋스럽게 표현하기에 이 역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빌드업입니다. 이제 상부 갑판을 볼 텐데요. 우선 돛을 간단히 제거하고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난간의 디테일이 제법 훌륭한데요. 각각 한 줄씩 클립에 끼워 마무리를 하면 끝에서 끝까지 브릭이 딱 맞는 길이감으로 멋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치밀한 빌드의 설계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그 아래로 보여지는 갑판의 컬러감이 전작과는 다른 다크 그레이라 원작과 더욱 잘 어울리는 느낌을 표현해줍니다. 실내와 연결된 두 곳에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살짝 작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뒤쪽 출입구의 경우는 좀 더 넓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입구가 크게 열리고 한 번 더 열리는 타입이라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갑판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함선의 마지막을 선사할 대형 레이저 캐논이 제법 크고 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세한 건 간단한 디오라마를 통해 뒤에서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하죠. 그 밖에도 깨알 디테일들이 있지만 말보다 감상을 하며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내 리뷰는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갑판은 시스템 브릭과 간단히 연결된 두 개의 형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널들을 오픈시키면 바로 디오라마를 즉각적이면서도 손쉽게 연출하고 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모듈러적인 쌓아가는 재미와 깨알 소품들의 디테일 그리고 타일 브릭을 대량으로 쓰면서 깔끔함으로 표현한 바닥 장식 등등 디오라마에 최적화된 세팅이 이 함선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실내는 총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쪽부터 조종실, 무기고와 감옥, 주방과 마지막으로 자바헛의 무대 혹은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챕터별로 디테일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조종실입니다. 넓은 여백이 앞쪽으로 비치되어 있는데 은근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사선으로 된 앞쪽의 디자인 때문인지 넓은 공간이 남지만 그 공간마저 세련된 느낌을 주는군요. 조종석은 2개의 의자와 3개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쪽 아래로는 각종 스위치들과 2개의 컨트롤 핸들이 보입니다. 의자의 디테일이 상당히 깔끔한데요. 각도를 조정하며 미니피규어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슬라이딩 도어가 꽤나 빡빡한 움직임을 보여주어서 동작하기 좋은 느낌을 주더군요. 이 문을 지나면 무기고가 보이는데 바로 작은 감옥과 마주합니다. 이 감옥은 분리가 가능하고 특별한 점은 벽에 쓰여있는 스타워즈 언어로 한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는 점, 벽 쪽으로 보이는 배관을 표현한 디테일은 덤입니다. 뒤쪽 벽면은 탈출을 위한 기믹이 있는데 간단히 밀어서 파괴하는 식의 구성입니다. 벽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구성되어 있고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사다리가 제법 높은 각도로 비치되는데 분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좁은 공간이라 그런지 계단보다는 사다리가 표현하기는 좋았겠지만 사실 공간이 조금 더 컸다면 계단의 표현이 좀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방입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좀 걸리적거리는 사다리를 치워버립니다. 모스 앨리스 칸티나의 바 주방보다 훨씬 디테일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스타워즈 매니아이지만 모듈러처럼 쌓는 레고의 본연의 재미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특히 세세한 집안의 디테일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런 깨알 디테일을 스타워즈 제품에서 볼 수 있다는 건 디오라마 매니아인 저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구성이죠. 아무튼 화로 위로 보이는 후드의 디테일과 접시들을 진열한 모습들, 조리대나 찬장의 다양한 소품들의 구성과 벽면으로 보이는 레시피들의 구성마저 저는 너무 환상적일 만큼 만족스러운 빌드였습니다. 이 주방에서 서빙을 할 R2D2와 조리를 전담하게 될 가모리안 가드를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바로 자바헛의 무대인데요. 커다란 자바헛의 영상을 스터드 노출 없이 깔끔하게 빌드로 표현한 침대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분리도 할 수 있는 구성이고요. 한색 베이스라 주위 분위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제 레아를 사슬에 묶고 이리저리 흔드는 자바헛의 연출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자바헛 슬레이어인 레아를 연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디오라마를 위한 공간은 되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함선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만들어줄 DJ 맥스 레보의
외에 무대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마치 구로구의 요람 같은 느낌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무대 뒤편으로는 기둥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영화에서 연출되었던 소품이더군요. 이런 디테일 정말 좋습니다. 그 밖에 자바의 함성과 너무 잘 어울리는 기체인 샌드크롤러를 함께 전시해 두면 좀 더 시너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MOC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UCS 제품과 정말 잘 어울릴 만한 색감과 크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련 제품들과 콜라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500짜리 UCS 제품으로 나온 이번 자바의 함선은 정말 수작입니다. 비록 피스수 대비 가격이 별로인 상황 속에서도 고급진 빌드는 나무랄 곳이 없었습니다. 유려하고 짜임새 있는 UCS에서 가장 중요한 외형적인 디테일과 모듈러 같은 깔끔하고 깨알 장식을 통해 구현한 실내의 디테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제품의 구성입니다. 미니피규어의 구성이 좀 안타까운데요. 특별함을 원하는 UCS 매니아들만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이번 구성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듀얼 몰드가 제외된 단순한 C3PO와 전작과는 동일한 헤어 몰드의 빅 포츄나, 이하 동문 맥스 레버와 살색을 제외한 듀얼 몰드의 레아 등 어느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구성입니다. 이번 미니피규어를 구성한 분들은 정말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500짜리란 말입니다. 뭐 그럼에도 디오라마를 좋아하는 저 하키의 특성상 다양한 연출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레아와 사슬놀이 중인 자바 더 헛, 함선을 박살내기 직전인 분노에 찬 레아, 서빙을 하는 R2D2 등 다양한 디오라마 연출을 통해서 많은 스타워즈 매니아들과 교감할 수 있는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레고 디자이너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총점을 매겨보자면 82점입니다. 높은 빌드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미니피규어들의 구성과 높은 가격 책정을 감점 요인으로 총 평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첨언하자면 이 제품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할인 기회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밸류는 높은 제품이라는 점과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스타워즈 매니아라면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제품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꼭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에 구입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리뷰 작업이라 간만에 재밌게 작업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리뷰에 집중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고자 합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미리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였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